책과 이야기 자유로운 풀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 심리 수업 2입니다. 윤우상 박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윤우상 박사님은 엄마 심리 수업이라는 책을 먼저 쓰셨어요. 엄마 심리 수업은 엄마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총론을 쓴 책인데요. 저도 그 엄마 심리 수업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우상 선생님이 엄마 심리 수업에 이은 엄마 심리 수업 2, 어떻게 엄마가 이론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다룬 강론으로 엄마 심리 수업 2를 내셨어요. 오늘은 이 책에서 몇 문장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세 문장을 골랐는데요. 이 세 문장이 모두 각각 다른 챕터에서 나오지만 저는 그 문장들이 연결지어서 하나의 고리로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저만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먼저 186쪽입니다. 우리 인생이 심리학 쪼가리인가? 인생은 어느 시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결정된다. 윤우상 선생님은 심리 치유 드라마를 기획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하시는데요. 심리학 박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인생이 심리학 쪼가리냐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통쾌했습니다. 육아서를 읽고 심리서를 읽다 보면 3년이 결정된다, 7년이 중요하다, 생후 몇 년이 중요하다, 심지어는 뱃속에서의 일들을 모두 다 아이는 기억하고 있다 라며 엄마들에게 완벽한 태도를 요구하는 책들을 보는데요. 마치 이러이러한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고 모든 것을 결정론 지어서 바라보는 것들이 저는 좀 불편했어요. 한편으로는 분명 맞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책임지고 짊어지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엔 엄마로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제 마음속에 나는 좋지 않은 엄마야, 나는 나쁜 엄마야, 난 이래서 잘못됐어, 난 오늘도 고함을 질렀어 라며 자책하는 심정이 더 많이 들었어요. 자책을 하면 죄책감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들면 화가 나고 오히려 그것을 아이에게 던지거나, 또는 죄책감이 들어서 무기력을 느끼고 결국 별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윤우상 저자님은 우리 인생이 심리학 쪼가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나 충격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해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은 아이가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지어가며 맺게 되는 또 다른 운명이 아닌가 싶어요. 엄마인 저도 10년 전에 나와 5년 전에 나와 1년 전에 나가 다르듯이 내 아이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었지만 또 부족한 것들은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채워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 볼 부분은요, 249쪽입니다. 엄마가 노력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자신을 돌아보자. 엄마가 할 수 있다, 엄마가 해야 한다 해서 빠져나와야 한다. 엄마가 먼저 탈출해야 한다. 삶은 해프닝이다. 인생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프닝의 다른 말이 운명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이 부분은 코칭이라는 파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엄마들이 아이의 학업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아이가 잘 되었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지 않았으니까 아이는
학업을 잘 해내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엄마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 속의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책이라든가 여러 강연에서는 마치 엄마는 그것을 해줘야 한다, 부모는 그것을 해줘야 한다, 부모 중에서도 특히 모성이 강한 엄마는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짐을 지워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엄마의 즐거움으로 가져가서 나 이것도 했어, 이것도 즐거웠어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 이것도 또 못했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걸 한다는데 나는 어쩌지? 나는 왜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지?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마저도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 환상에서 엄마가 먼저 나와야 엄마의 놀이터 안에서만 놀던 아이가 조금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물론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좋은 음식을 챙겨주고 좋은 공부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아이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 이런 엄마들의 노력은 정말 값지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 노력을 더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야 한다에만 몰두해서 정작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 잘하고 있는 나, 기쁜 것, 즐거운 것, 잘 해내고 있는 것들은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이 불안함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올라오는 나의 과거에 통한 불안함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게 있었다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을 텐데 하는 후회가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회,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을 그냥 지금 잘 놀고 있는 아이를 보고 그 감정들이 던져져서 아이를 보면 불안하고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좋은 것을 주려는 엄마의 노력과 사랑은 정말 좋지만, 만약에 그 좋은 순수한 사랑 안에 엄마의 불안함이 스며든다면 그것은 저희가 조심해야겠죠. 아이가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한 것이고,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프레임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잘 자라고 있는 내 아이를 내 시선에서 가두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다음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266쪽인데요. 엄마의 성찰과 성장의 마음 냄새가 아이에게 스며들어 아이도 성찰하고 성장하는 아이가 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완벽한 엄마, 완벽한 사랑, 완벽한 준비는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엄마이고 완벽하지 않은 엄마라는 걸 늘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거든요. 내가 노력하지만 분명히 내가 다 채워줄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있구나.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 객관적인 상황에 좀 불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나의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나의 자존감을 해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엄마의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의 자존감도 높다. 이것은 결정론적인 관점이라기보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먹고 있죠.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뭐 빵을 주식으로 먹을 수도 있겠죠.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또 다른 것들일 테고요. 그것처럼 엄마인 내가 내 삶을 후회하고 아 그때 그랬으면 됐는데 이랬으면 됐는데 라는 생각과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산다면 내 아이도 인생을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아 그래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 그래도 이것들을 좀 관리하면 더 나아질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재밌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엄마라면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엄마라면 아이도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워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엄마의 성찰과 성장의 마음 냄새가 아닐까 싶어요. 윤우상 저자가 쓴 첫 번째 책 엄마 심리 수업에서는 엄마 냄새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이가 어떤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느냐 엄마가 아이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이에게는 걱정의 냄새가 스며들고 엄마가 아이를 따스한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면 아이에게는 따스한 사랑의 냄새가 배인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 심리 수업 2에서도 짠한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경계해야 할, 대한민국 엄마들이 경계해야 할 사랑의 냄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 몸에 배어있던 그런 지속적인 삶의 패턴들은 당장 바꿀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나 자신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기를수록 그런 시선을 획득할수록 보다 나은 것, 보다 좋은 것, 보다 긍정적인 것, 보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프레임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성장의 냄새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아가려는 성장의 냄새가 내 아이에게도 그대로 배인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명한 대기업,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 뭐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더 완벽하게 채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항상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바다의 물을 퍼내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늘 완벽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은 더 나은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나를 성찰하는 것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냄새가 내 아이에게 있다면 내 아이는 어제보다 더 즐거운 오늘보다 더 즐거운 내일을 꿈꾸며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딱 염두에 두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제 아이가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하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만 이만하면 괜찮지 충분하지 라고 만족하지만 또 이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이걸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걸 해보면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아이라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 엄마의 성찰과 성장의 마음 냄새가 아이에게 스며들어 아이도 성찰하고 성장하는 아이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저의 마음에 콕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은 엄마 심리 수업 2를 함께 나눠봤어요. 어떠셨어요? 이 책은 이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기질, 훈육, 공부, 자발성, 대화, 코칭으로 나누어서 보다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양육법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부에선 엄마의 사랑이라고 주제를 잡고 저자가 대한민국의 엄마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읽으면 눈물이 날 거예요. 위로와 감동을 주는 정말 행복한 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고 위로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과 함께하는 하루의 끝, 사랑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